그래서 29회요. 채권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따로따로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공부는 많은 것을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뭐 민총이나 물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은 한 5회분 정도만 여러분들요 해차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민총이면 민총, 물권이면 물권. 내가 좀 빈약한 부분 있죠. 취약한 부분, 그 부분 한 5년 정도 물권법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총, 물권, 채권 따로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쭉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금방요 이렇게 물권법이 똑같고 내용 나오는 것이요 5년 정도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설명이 그 안에서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좋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가요 지금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가 물권법의 경우는 많이 달라요. 물권법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작년에 쉽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올해도 아마 물권법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금 물권법이요 29회도 그렇고 30회도 그렇고 29회도 그렇고 아마 28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권법만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6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채권이에요. 지금부터는요. 계약 성립이죠. 일반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러면 써요. 옆에다가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 승낙은요.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 이렇게. 2번요.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하지 못한다? 철회. 이런 봐봐. 우리가 여기 격지자가 있죠. 격지자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자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화자. 그래서 격지자는요.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승낙이 있고요. 대화자도 청약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승낙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여기 대화자 간의 청약이나 격지자 간의 청약은 둘 다 도달주의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한 후에는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청약은 그랬을 때는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도달하지 않는 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약은 도달했죠.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 처리하지 못한다. 이건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뭐냐? 또 하나는 써 밑에 해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해. 왜요? 해제는 뭐죠?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상대방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과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딱 지문은 처리하지 못한다. 지문은 딱 두 군데서만 나와. 청약과 해제에서만. 그 다음에 3번. 격지자죠. 격지자죠. 승낙은 뭐다? 승낙의 통지를 뭐 할 때? 발송할 때 성립하죠. 격지자는. 옆줄 긋고 대화자는 도달주의 적용. 대화자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 여기 격지자니까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되어 있죠.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밑에 또 써 사망. 제한 능력자 또는 사망이죠. 사망에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뜻이 뭐죠? 옆줄 긋고 나중에 도달하면 나중에 제한 능력자가 됐죠. 나중에 도달하죠. 도달하면 의사표시로서 효력 발생이 말이죠.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4번은요.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성낙한 것으로 본다.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성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했죠.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 OX. 우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여기 따옴표 여기 가로 묶어봐. 그것마다 승낙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요. 정답은 몇 번? 5번. 66은요. 제3절 위한 계약이죠.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줄고요.
수익의 의사표시에 상대방 누구다? 낙약자. 의적해서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하죠.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줄고 기본관계를 말한다고 보상관계라고 얘기해. 그래서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가 관계,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 X. 그건 대항을 못해.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 그런데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줄고, 그러면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죠.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요약자는 동일하면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 옆줄 긋고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뭐는 못해?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줄고 원상회복 청구권 써 거기다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만 있다. 원상회복 청구권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죠? 뭐죠? 낙약자가 미리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 취소나 해제 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제3자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자, 67번은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매매대금 3억이고 3천 10%를 줬네요. 1번.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죠? 계약금이 3천인데 계약금은 1,100개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없대. 왜 없죠? 요물 계약이죠. 요물이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3천이니까 3천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잖아. 3천. 그래서 그걸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일부를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해야 돼. 알겠죠?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해야 돼.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 줄고 잔금 지급을 지체 이콜 채무불이행이죠. 이걸 채무불이행 법정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최고한 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제는 매매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해제 후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이렇게 얘기해 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은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매매계약 줄고 매매계약을 뭐란다? 이콜 주된 계약. 매매계약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 줄고 종된 계약. 그러니까요,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죠? 그럼 종된 계약도 무효 취소 실효가 되는 거예요. 자, 종된 계약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종된 계약 3가지. 첫 번째 뭐? 계약금 계약. 두 번째는 뭐? 보증금 계약. 세 번째 환매 특약. 알겠죠? 그래서 종된 계약은 3가지. 계약금, 보증금, 환매 특약.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했죠. 이게 1번 요물계약이라고 했죠. 요물계약은 네 가지. 뭐가 있어?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래서 요물계약을 뭐라 한다? 현대계보, 현대계보.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4번 의리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 줄고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줄고 이콜 증거금, 증약금. 왜 증약금이죠? 왜 이걸 계약금을 줬는데 증약금이라고 하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러죠? 그래서 옆에 적고 불요식 계약이므로 우리나라는 불요식이에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계약서가 없으니까 한 놈이요 나는 계약 체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뭐가 되는 것이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증거금, 증약금 이렇게 얘기해요.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어. 뭘 지급했다고? 중도금 지급 이콜 이행단계죠.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좀 평범하게 문제 나왔죠? 정답 몇 번? 3번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인 것. 봐봐.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 약정으로 유효? 뭘 묻는 거예요? 뭘 물어? 줄거 그냥 약정으로 무효 줄 걷어요? 임의 규정을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대차는 대부분이 다 강행 규정이라고. 그런데 일부는 임의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 임의 규정. 먼저 암기해. 첫 번째 뭐? 비용 상환청구권. 비용은 뭐가 있어? 필요비 상환청구권. 또 뭐가 있어? 유익비 상환청구권.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 임차권의 양도와 뭐가 있어?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 청구.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뭐죠?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어? 네 번째는 차임 지급 시기. 그럼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임의 규정. 알겠죠? 이 정도만 알면 돼. 이거 찾아본대. 첫 번째 1번이네.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죠.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2번은요 맨 끝에 차임 감액 청구권 줄고. 3번은요 맨 끝에 건물 매수 청구권 줄고. 4번도요 매수청권을 배제, 매수청권을 배제. 매수청권 줄고. 5번요 여기 임대차에서 해지권.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 그래서 어느 것만 이다? 임차권 양도. 알겠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이런 것만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지만 나머지 것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69번 동시행이죠.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잖아요. 자, 1번 해제 줄고. 해제에다가 두 가지를 뒀어. 무효 취소. 무효 취소 해제. 암기 시작.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음으로 무슨 관계? 동시이행. 부당이득이든 원상회복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음은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런데 동시행이 아닌 게 하나 있어. 옆줄 긋고. 옆줄 긋고 뭐가 있어? 경매가 무효.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별개의 약정이 돼.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냥 무효 아무렇게나 들이대면 안 돼.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약정으로서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2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 거기 줄거 상호 명사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매수죠. 지분 이전 등기 줄거 지분 이전 등기. 이것은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가는 동시 이행이에요. 이것은 최근에 2번 연속 나왔어. 알겠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이렇게. 3번 전세권 소멸 줄고요. 이거는 법조문에 나온 거죠.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그래서 여기 봐봐.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전세금 반환과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옆줄 긋고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의 이자 제공 X, 전세금의 이자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금의 이자 제공 X, 전세금의 이자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 나왔네. 근저작권 시대 그냥 경매가 무효. 인생 끝났네. 경매가 무효. 별개의 약정. 경매가 무효인 것은 별개의 약정. 경락인의 등기 말소와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것이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자, 5번 가담법에서 채권자의 줄과 청산금 지급 의무와 그 다음에 채무자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을 때. 알았죠? 청산금 인도. 이 두 가지 봐봐. 3번하고 5번은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가등기.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7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줄거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매도인 누구예요? 이걸 알아야 돼. 매도인 누구예요? 매도인은 채무자죠. 매수인은 채권자고. 이걸 알아야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여기까지.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채무불행은 세 가지. 첫 번째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인데 물론 이행거절도 있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한다 안 한다? 자 이행불능 박스에 이행불능과 밑에다가 이행거절 써. 이행불능 밑에다가 이행거절. 자, 지금부터 4대 요건을 얘기해.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뭐 없이? 최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됐죠? 그 다음에 채무 제공 없이. 왜? 이미 채무불행이니까. 채무 제공 없이.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 의사 표시.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4대 요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 표시. 이렇게 4대 요건. 이렇게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 표시.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4대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합의 해제 줄거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여기 손해배상. 합의니까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하나 써.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원상회복 시. 해제하면 원상회복하죠? 원상회복 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X,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 사람 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돼. 합의 해제는 채무불응이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가 합의 해제에서 가장 중요해.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뭐죠 여러분요? 선이여도 전부 반환이에요. 해제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야 돼. 해제는 원상회복은 선이여도 전부를 반환해. 여기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 선의일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일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해제가 더 유리해 취소가 유리해? 취소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갑이 해제했어. 근데 내가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어. 그러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알겠죠? 4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해요? 해제는 전원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전원에 대해서 그중 1인에 대하여 그건 효력이 없어. 전원에 대하여 행사.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 따라서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5번은요.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액이 나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출과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하고 X하고 계약이 해지하고 동그라미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왜요? 계약의 해지는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받은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다?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X 있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 5번 71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건물이죠. 갑소유 건물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죠. 병이 저당권자겠네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죠. 신청 이렇게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등기. 그래서 여기 정이죠. 정이 뭐가 된다? 경락인. 이해됐죠? 다음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그래. 집을 산 사람이니까. 그러면 집이 팔린 사람은 채무자를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담보책임은 누가 짓는 것이다? 매도인이죠. 누가 청구한다? 매수인이 청구해. 그럼 매도인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경매에서는. 그런데 이때의 경매에서는 또 뭐냐? 경매가 유효가 돼야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이 없어. 자, 두 번째, 경매는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만 책임을 져. 즉 내가 경락받은 물건에 전세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서 저당권이 있다. 경락받은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저당권은 언제나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이지 저당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 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에서 책임 안 져.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적 장애라고 얘기해. 그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스스로 경매를 원해서 경매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되니까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렇게. 자, 볼까요? 1번 X 건물. 잘 봐. 건물 자체 하자잖아. 그럼 무슨 하자라고 그래 이것을? 물건의 하자. 물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2번 경매가 무효라잖아. 무효. 알겠죠? 경매가 무효죠? 그럼 잘 봐봐. 경락인 정이죠? 정이 지금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면 없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경락인은 등기를 말소해서 갑에게 돌려줘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배당받은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배당금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지. 그래서 여기 봐봐. 정은, 경락인은 배당받은 채권자 병에게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봐봐. 다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아까 우리 여기 봐, 동시행 있네. 여기 자, 동시행 봤죠? 4번 봐봐. 4번 경매가 무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낙찰자가 경락인이죠. 낙찰자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근저당권자 누구예요? 근저당권자 여기 배당받은 사람. 우리 여기선 병이죠. 병. 근저당권자, 아니 병이 아니고 여기 병 맞죠? 근저당권자의 낙찰자 경락인이죠. 정이죠. 정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 배당금 받은 거 돌려줘야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 그것은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반환해야 되죠. 동시행은 아니지만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다시 보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면 담보책임은 뭐가 담보책임이야? 우리가 담보책임은 뭐냐고. 첫 번째 뭐?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것이 담보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책임은 없죠. 그때 담보책임은 없다고 했을 때는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 돼. 그런데 경락이 뭐죠? 채권자, 배당받은 채권자는 경매가 무효니까 받은 돈 토해내야 돼 안 내야 돼? 토해내야 되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있으니까 경락인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상당히 어려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정이 경락받았죠. 정이 경락인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뭐요? 이게 지금 뭐요? 지금 우리가 가등기가 1선순위니까 이 가등기가 선순위죠. 1순위고 저당권이 2순위니까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저당권 이하만 소멸하고 가등기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 1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누가 4개밖에 없으니까 보면 2번 그리요. 가등기죠. 가등기. 그 다음에 여기 정이요. 3번 정이요. 뭐다? 경락인이죠. 그런데 이 경락인데 이 을이 나중에 을이 본등기라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걸리는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돼. 그럼 이 사람 열 받아 안 받아? 이 사람 누구를 쫓아가? 갑. 이것을 만나 576조 저당권 행사의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담보책임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576조 담보책임의 구조로 봐. 576조는 어떻게 되냐? 저당권 행사는 먼저요. 뭐가 설정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어. 샀어. 그랬더니 경매가 돼.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을 해. 이때 576조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여기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샀어. 누가? 정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경락받았죠. 그런데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가 돼? 본등기가 돼서 직권으로 뭐가 됐어? 말소.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처음에 취득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멸했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이것을 뭐냐? 가등기에 의한 경우도 576조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담보책임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 기본적으로 3가지. 먼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 배상 3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는 몇 가지만 있다? 2가지. 선, 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만 있어.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 그래서 이제 봐. 여기 보면 정은 그랬죠. 정은 앞에가 선이 악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걸 선악 불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만 하면은 선이라고 써야 돼. 그런데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이걸 얘기해. 그 다음에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다. 갑이 자력이 없다. 갑이 자력이 없다. 1차적으로 누구? 갑. 자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구? 병에게. 2차적으로 병에게. 그래서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해. 중요한 말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 갑 동그라미 1차적 책임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못 지죠. 그러면 누구한테 간다? 2차적 책임을 물어. 누구다? 병에게 가는 거예요.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예요. 알겠죠?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권 있죠? 담보 책임의 문제하고 동시에 항변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섞여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별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답 몇 번? 2번이죠? 자, 그 다음에요 72번 부속물 매수죠? 이런 봐요. 희한하게요, 작년에도 부속물이 났어. 재작년에도 부속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속물이 연속 지금 3년간 4년간 연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3년간 지상물 매수가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났어. 지상물이 3년인가 4년 만에. 그래서 부속물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동이 있는 전대차, 동이 없는 전대차, 이게 또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요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 그것은 안 돼. 왜냐? 부속물은 임대차가 써봐. 여기다가 임대차 종료 당시 부속물,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행사해. 부속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우리가요 항상 이것도 부속물이 보면 독립성이죠. 독립성이 있다. 그럼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뭐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해요. 부속물 이렇게. 여기요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뭐다? 부합이다. 부합. 여기서 뭐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여기서 뭐다?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부속이란 말은 독립성이고 부합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이걸 암기해야 돼. 그럼 봐봐요. 구성 부분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3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줄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임대차에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두 가지가 안 돼.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 밑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줄고,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부속물은 항상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의 동의, 이 말이 중요해. 만약에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 이렇게 항상 매수 동의란 말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가 인정이 돼.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 중축한 부분 써. 판례가 뭐라고 했냐?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 X. 독립성 X. 봐봐. 독립성이 없죠? 비용의 문제. 옆줄 긋고 비용의 문제예요. 부속물이 아니고 비용의 문제라고. 중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 했어? 가로 열고 닫고 임의규정 써. 임의규정.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비용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이제 읽어.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자,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줄고,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이퀄 비용 포기,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중축했는데 임대인 너 가져, 이 말은 돈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너 가져, 그 말은 나 돈 안 받을게 이 말이잖아요. 비용 포기.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73번 갑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동의 있는, 동의 없는. 시험에요.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그래서 여기요. 갑이 동의했어 안 했어? 동의 안 했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죠? 자 그럼 봐. 동의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전대차는 유효. 왜?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그 다음에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동의 없어도 대항을 해. 언제 있죠? 오케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가구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배신적 행위이다 아니다?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동의 없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갑하고 을하고가 중요해. 갑이 을에 대해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가 중요해. 안 했다?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임대차가 뭐한 중이다? 전속 중이다. 전속 중이란 말은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한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의 없는 것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 없는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1번 을과 병사의 전대차 출고. 전대차는 유효. 아주 중요해.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가 돼요. 보통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동의 없이 그랬으니까요 유효다 그러면 딱 찍겠죠. 1번부터요. 알겠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으면 X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5죠. 여기 봐봐. 종료하지 않으면 줄거. 종료하지 않으면 이퀄 해지 청구 X. 아직 해지 청구를 안 했어. 갑이 을한테 아직 해지 청구를 안 했어. 해지 안 했죠? 그럼 전속 중이죠. 봐봐. 전속 중은 뭘 청구할 수 있어? 차임. 우리가 임대료 주는 이유가 뭐야? 월세 받기 위해서. 그럼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손해 없죠. 그러니까 손해 청구 못하죠. 아주 중요하죠 이거요. 1번 3번 중요하죠. 알겠죠? 아니 몇 번이죠 지금? 1번 2번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도 못하고 모두 청구도 못해. 손해배상도 청구를 못해. 둘 다 똑같아. 알겠죠? 누구한테 청구 못한다? 병한테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 줄거봐.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이렇게 돼 있죠? 써 거기다 써. 이퀄 토지에 대한 대항력 취득이 말이죠. 토지에 대한 대항력 취득. 자, 봐. 여기 한번 봐. 자, 6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러면 우리는요, 주택의 경우는 뭘 해야 돼?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토지. 그러면 이 을은 전입신고할 수도 없고 사업자 등록 못 하잖아. 땅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 을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보존 등기를 해. 그럼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줘. 그러니까 건물에 보존 등기했단 말은 토지 임대차에 뭐가 생겼다? 대항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 지금 봐 여기.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줄거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이퀄 토지의 대항력 취득이죠. 대항력 취득. 정의 X토지의 소유권 취득해서 먼저 대항력이 있고 정의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을은 정의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 이렇게. 그래서 오늘 봐봐요. 원래 지상물 매수는 임대차 종료 당시, 기간 만료 당시에 임차인이 알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데 토지의 소재가 바뀌죠? 그러면 토지 소재가 바뀌면은 새로운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써 여기다 그냥 써.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건물 매수 청구권 줄 거. 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요. 임대인에게 청구.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임대차 종료 전에 모에게 양도했다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 건물 매수로 청구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요, 74번 봐봐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요,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이죠. 여기 항상 뭐다? 수용이란 말. 수용 동그라미. 수용.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 수용. 자, 수용은 뭐죠? 수용은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없고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니까 언제나 적법이에요. 두 번째, 수용을 인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오죠. 수용보상금. 이 수용보상금을 한다. 대상청구권이죠. 대상청구권 이렇게. 대상청구권을 행사를 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중도금 수령 줄거요. 공용 수용 줄거 쌍방의 잘못이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럼 어떻게? 자, 첫 번째, 갑은 을에게 을이 잘못 없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뭘 받았어? 중도금을 수령했죠. 중도금을 수령했으면 어떻게 돼? 을에게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을에게 반환. 수령했죠. 그러면 을에게 반환해. 수령 알겠죠? 그래서 을에게 반환해야 돼요. 이해됐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봐.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해지란 말을 하려면 써.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용됐다는 말은 쌍방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수용은. 알겠죠?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죠. 수용됐단 말은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해지하고 수령 이상 안 돼. 2번, 을은 갑에 수용보상금 줄고 그걸 대상이라고. 대상에 봐봐. 대상 청구권 행사죠. 대상에 양도를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2번이 맞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 이득으로 말할 수 있다. 반환을 말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써. 거기다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이죠. 아무 잘못 없으니까. 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써. 세 가지를 쓸까요? 원시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전부 불능. 전부가 불능일 때. 알겠죠? 그때 뭐라고 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신뢰기약. 근데 여기는 봐봐. 지금 여기는 말해서 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고 동그라미 매매계약 후죠. 중도금까지 수령했죠.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시키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죠. 그러면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기소한다. 그렇잖아요. 자체가 기소한 것이 아니고 전부를 지급하죠. 수용보상금 청구권 줄고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해야 한다. 양도를 청구해야 돼. 여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청구할 수 있다. 양도를 청구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자체가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양도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대상 청구,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 정답이요, 엉뚱한 데가 쌩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헷갈릴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항상 수용이란 말이 지금 우리 시험 중에서, 다른 시험은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만 유일하게 위험 부담의 문제에서는 수용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75부터는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